CCTV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은 선명했다. 2024년 11월 3일 오전 6시 42분. 서울 강서구 임시보호시설 1층 복도. 카메라는 그녀가 세면실로 향하는 뒷모습을 3초간 기록했다. 돌아오는 길 정면이 잡혔다. 해상도는 충분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가동됐다. 매칭률 97.3%. 리연화. 1989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2019년 8월 14일 중국 단둥에서 익사체로 발견. 신원 확인 후 사망 처리 완료. 그런데 그 여자는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었다. 외사과 정민규 경위는 모니터 앞에서 세 번째 담배를 비볐다. 새벽 5시부터 이어진 대기조가 끝나갈 무렵 상황실에서 호출이 떨어졌다. 신원 불일치 건. 즉시 확인 요망. 그는 파일을 열었고 두 개의 화면을 나란히 띄웠다. 왼쪽은 2019년 사망 기록. 오른쪽은 오늘 아침 CCTV.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뭐야? 옆자리 후배가 중얼거렸다. 정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우스 휠을 내려 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연화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었다. 11월 1일 인천공항 도착자 명단에도 육로 입국 기록에도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지문은 대조 안 됩니다. 얼굴 인식은 됐잖아. 근데 지문은 없어요. 아예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정민규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탈북자 통합 DB. 보호 대상자 명단. 심지어 미확인 입국 의심 사례까지 전부 뒤졌다. 결과는 동일했다. 리연화는 2019년에 죽은 사람이었다. 그 이후 기록은 전무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3층. 임시 거주동. 복도는 좁고 낡았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들렸다. 306호 앞에서 멈췄다. 노크 대신 문고리를 눌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은 정돈돼 있었다. 침대 위 담요는 개켜져 있었고 세면대 위 칫솔은 물기 없이 말라 있었다. 창가에 여자가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정민규는 한 발 들어서 말했다. 리연화 씨.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제야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CCTV에서 본 것과 같은 얼굴이었다. 다만 화면보다 더 가늘고 더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정민규를 본 후 다시 창밖을 향했다.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입국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다. 정민규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여자의 옆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요? 지문, 이름, 경로 전부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화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기록이 없다고 하셨죠? 네. 그럼 그게 답 아닙니까? 정민규는 미간을 좁혔다. 여자의 말투는 당황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준비된 응답에 가까웠다. 그녀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 당신은 2019년에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연화는 고개를 돌려 정민규를 똑바로 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제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민규는 말문이 막혔다. 질문이 아니라 반격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났다. 일단 대기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정민규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창밖에는 주차장이 보였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저 차는 뭡니까? 정민규가 물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정민규는 휴대폰을 꺼내 상황실에 연락했다. 목소리는 낮고 빨랐다. 3층 복도 CCTV 다시 확인해. 지난 24시간 안에 306호 출입한 사람 전부. 그리고 주차장 차량 번호 조회 돌려. 통화를 끊고 돌아보니 연화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정된 수순처럼. 정민규는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대체 당신은 누구야?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다.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정민규를 지나쳐 306호 쪽으로 걸어갔다. 정민규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들은 방문을 열기 전 그를 제지했다. 경위님, 여기서부터는 저희 소관입니다. 무슨 소관?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공공기관 위탁보안팀. 최석준. 정민규는 명함을 받아들고 남자의 얼굴을 봤다. 최석준은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이거는 외사과 관할이 아닙니다. 인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방문을 열었다. 연화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최석준이 들어서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최석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최석준은 방문을 닫았다. 복도에 남겨진 정민규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다. 공공기관 위탁보안팀. 그는 이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이 얽힌 사안을 정리하는 부서. 공식적으로는 행정지원팀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지우는 팀이었다. 정민규는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다. 1층 상황실로 돌아가는 대신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서버와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단말기 앞에 앉아 검색창을 열었다. 리연화. 2019. 사망. 파일이 떴다. 사망일자 2019년 8월 14일. 사인 익사 추정. 신원 확인 지문 대조 완료. 처리 담당 외교부 영사과. 문서 끝에 작은 도장 하나가 찍혀 있었다. 긴급 분류. 정민규는 그 단어를 본 순간 손을 멈췄다. 긴급 분류는 일반적인 사망 처리와 달랐다. 외교적 민감성이 있거나 공개되지 말아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붙는 표시였다. 그는 파일을 더 내렸다. 하지만 그 아래는 비어 있었다. 세부 사항, 발견 경위, 확인 절차 일체가 삭제돼 있었다. 왜 지웠지? 그는 중얼거리며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다. 차고 입국.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호하게 정리된 사례를 찾았다. 총 4건. 모두 신원 불일치로 기록됐고 모두 확인 불가로 종결됐다. 담당 부서는 전부 같았다. 공공기관 위탁보안팀. 정민규는 프린트 버튼을 눌렀다. 출력물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상황실이었다. 경위님, 주차장 차량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 소속이야? 명의자 없습니다. 번호판은 임시 등록이고요. 소유주 정보는 공란입니다. 정민규는 미간을 좁혔다. 그게 가능해? 법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떠요. 차량 자체는 존재하는데 누가 몰고 있는지는 안 나옵니다. 통화를 끊고 정민규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306호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그는 마스터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침대 위 담요는 그대로였지만 창가에 서 있던 여자는 사라졌다. 정민규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동이 꺼져 있었다. 그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나갔다. 차량 뒷문은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정민규는 차 안을 살폈다. 좌석, 바닥, 트렁크. 어디에도 흔적은 없었다. 마치 애초에 아무도 타지 않았던 것처럼. 경위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후배가 서 있었다. 보안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리연아 씨 건은 이관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쪽에서 확인하지 말라고요. 이관? 어디로? 그건 안 알려줬습니다. 그냥 사건 종결 처리하래요. 정민규는 휴대폰을 꺼내 최석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출력물을 펼쳤다. 4건의 차고 입국 사례. 모두 같은 결말이었다. 확인 불가. 재조사 불가. 뭔가 잘못됐어. 정민규는 중얼거렸다. 후배가 물었다. 뭐가요? 이 사람은 확인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어. 2019년에 죽은 걸로 처리한 것도 지금 기록을 지운 것도 전부 의도된 거야. 그럼 어떡하죠? 정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차장 출구를 바라봤다.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는 상황실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주차장 CCTV, 최근 3시간 영상 전부 확보해. 특히 저 검은 승합차 움직임. 누가 타고 내렸는지 전부 확인해. 그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를 지나 관리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관리인이 고개를 들었다. 306호 오늘 아침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글쎄요, 저는 6시에 출근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봤는데요. CCTV는요? 아, 그건 상황실에서 관리합니다. 정민규는 다시 계단을 올라 상황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돌렸다. 경위님 영상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이상합니다. 직원은 화면을 돌렸다. 주차장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오전 6시 30분. 검은 승합차가 들어온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었다. 7시 15분. 건물에서 누군가 나온다. 최석준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차는 출발했다. 리연아 씨는요? 안 나옵니다. 건물에서 나온 사람은 최석준 팀장 한 명뿐입니다. 정민규는 화면을 멈췄다. 7시 15분 장면을 확대했다. 최석준의 표정이 보였다. 그는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눈에 띄었다. 들어갈 때는 없던 가방이었다. 3층 복도 CCTV도 확인해봐. 306호 출입 기록. 직원이 화면을 전환했다. 복도 영상이 재생됐다. 6시 50분. 최석준과 다른 남자 한 명이 306호로 들어간다. 7시 10분. 그들이 나온다. 하지만 연화는 보이지 않았다. 방 안 CCTV는 개인 공간이라 없습니다. 정민규는 팔짱을 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연화는 분명 방 안에 있었다. 최석준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올 때 그녀는 사라졌다. 하지만 복도에는 나오지 않았다. 창문은 3층이라 뛰어내릴 순 없고요. 창문 자체도 안 열립니다.
안전 규정 때문에 고정돼 있어요. 정민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저 가방 아니야.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네. 리연화는 저 가방 안에 있어. 아니면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반출됐어. CCTV에 안 잡히게. 정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최석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됐다. 경위님. 목소리는 차분했다. 리연화 씨는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최석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경위님은 이 사건을 잊으셔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망자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통화가 끊겼다. 정민규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는 손에 든 출력물을 다시 펼쳤다. 4건의 차고 입국. 그리고 그 끝에 적힌 단어. 재분류 완료. 그는 이제 알았다. 리연화는 지워질 예정이었다. 다시 한번. 최석준은 차 안에서 서류를 펼쳤다. 리연화의 사망 처리 문서. 2019년 8월 작성. 그의 결제 도장이 2번째 칸에 찍혀 있었다. 당시 그는 외교부 영사과 사무관이었다. 중국 현지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았다. 단둥 강변에서 신원미상 여성 시신 발견. 소지품 없음. 지문 대조 결과 탈북자 DB와 일치. 리연화. 그는 보고서를 읽고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 가족 통보 없음. 유골 인수 없음. 현지 화장 후 무연고 처리. 긴급 분류. 그의 상관이 물었다. 왜 서두르나? 최석준은 대답했다. 외교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제는 이틀 만에 완료됐다. 그때는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306호 문을 열고 그녀를 봤을 때 최석준은 알았다. 자신이 지운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2019년의 결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조수석에서 부하 직원이 말했다. 팀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최석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다. 연화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공포도 저항도 없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리연화 씨. 최석준이 말했다. 연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왜 돌아왔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2019년에 죽은 걸로 처리된 사람이 왜 다시 나타났습니까? 누가 도왔습니까?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다. 제가 죽었다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최석준은 입을 다물었다. 연화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서명했죠. 확인도 안 하고. 신원은 확인했습니다.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지문만요? 최석준은 말문이 막혔다. 연화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다. 얼굴은 안 봤죠. 가족도 안 불렀죠. 유골도 안 찾았죠.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끝냈죠. 차 안이 조용해졌다. 최석준은 연화를 응시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연화가 물었다. 제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최석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앞을 보며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안가로 가. 안가는 외곽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이었다. 공식 명칭은 재정착지원센터였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곳이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사람들.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
분류되지 못한 사람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서울을 벗어나자 건물이 줄어들고 산이 늘어났다. 연화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최석준은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떨림이 없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최석준이 물었다. 연화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뭐가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단 한숨에 가까웠다. 이미 한 번 죽었는데 더 무서울 게 있습니까?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햇빛이 가려졌다. 최석준은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시설까지는 30분 더 걸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상관이었다. 상황 보고. 이동 중입니다. 리연아 신원제 확인은? 최석준은 연화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불가능합니다. 왜? 기록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망 처리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재확인하려면 2019년 문서부터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상관이 말했다. 그럼 미분류로 남겨. 네. 확인 불가로 정리해. 이름, 신원, 경로 전부 공란 처리. 그리고 안가에 두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마. 하지만 최 팀장, 자네도 알잖나. 이 사람이 확인되는 순간 2019년 문서가 문제가 돼. 그럼 자네도 나도 이 팀 전체가 곤란해져. 통화가 끊겼다. 최석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연화가 말했다. 결정하셨습니까? 최석준은 손을 내렸다. 뭘요? 저를 또 지우기로요. 최석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차는 철문 앞에 멈췄다. 경비가 다가와 신분증을 확인했다. 문이 열렸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낡은 건물 두 채가 보였다.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차가 멈췄다. 최석준이 먼저 내렸다. 그는 뒷문을 열었다. 연화가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건물, 철조망, 카메라.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시설장이 나왔다. 중년 남성. 무표정한 얼굴. 몇 호실입니까? 12호. 기간은? 미정. 시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화를 봤다. 이쪽으로. 연화는 걸음을 옮겼다. 최석준은 그 뒤를 따랐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12호 문 앞에서 시설장이 멈췄다. 문을 열었다. 안은 간소했다. 침대, 책상, 의자.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시설장이 말하고 나갔다. 최석준은 문 앞에 서서 연화를 봤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며칠 있으면 정리됩니다. 최석준이 말했다. 정리요? 새 신원을 만들어 드립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용히 사시면 됩니다. 제 이름은요? 쓰지 못합니다. 리연화는 죽었으니까요. 최석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뭡니까? 2019년에 죽은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습니까? 최석준의 표정이 굳었다. 연화는 그의 반응을 읽었다. 있군요. 무슨 소립니까? 당신 내가 지운 사람. 저처럼 기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최석준은 뒤로 물러났다.
그는 문을 잡았다. 쉬십시오. 문이 닫혔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침대에 앉은 채 창밖을 봤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접힌 상태였다. 펼치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전화번호. 그녀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복도에서 최석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연화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직 안 끝났어. 정민규는 안가의 위치를 찾는데 이틀이 걸렸다. 공식 문서에는 없었다. 예산 집행 내역에도 없었다. 하지만 보안팀 차량 운행 기록에 반복되는 좌표가 있었다. 경기도 외곽, 산속. 그는 휴가를 내고 그곳으로 향했다. 비포장기를 1시간 달렸다. 내비게이션이 끊겼다. 그는 종이 지도를 펼쳤다. 좌표를 따라가자 철문이 나왔다. 경비가 차를 세웠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청 외사과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정민규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비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전기를 들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사전 통보 없으면 출입 불가입니다. 긴급 확인 사항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정민규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차를 돌려 200m쯤 후진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그리고 기다렸다. 2시간 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철문을 빠져나왔다. 정민규는 차를 시동 걸고 따라갔다.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했다. 승합차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서울 방향. 정민규는 계속 따라갔다. 휴게소에서 승합차가 멈췄다. 최석준이 내렸다. 정민규는 차에서 기다렸다. 10분 후 최석준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정민규는 차에서 내려 그를 가로막았다. 팀장님. 최석준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정민규를 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경위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리연아 씨를 만나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최석준은 한 발 다가섰다. 목소리를 낮췄다. 경위님, 이 일은 더 이상 당신 관할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저 사람이 확인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석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말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최석준은 돌아서려 했다. 정민규가 그의 팔을 잡았다. 저 사람한테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쓸 수 없는지, 왜 기록이 없는지. 최석준은 정민규의 손을 뿌리쳤다. 경위님은 이해 못합니다. 저 사람이 확인되는 순간 2019년 문서가 다시 검토됩니다. 그럼 당시 결제한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저도 제 상관도 외교부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그게 저 사람 잘못입니까? 최석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규가 다시 말했다. 저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죽은 걸로 처리돼서 돌아올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는데 또 지우려고 합니까? 최석준은 정민규를 오래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경위님은 선택하십시오. 한 사람을 구할 건지 시스템을 지킬 건지. 그게 선택입니까? 현실입니다. 최석준은 차로 돌아갔다. 정민규는 그 자리에 서서 승합차가 떠나는 것을 봤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차에 올라 다시 안가로 향했다. 밤 11시. 정민규는 안가 외곽 숲속에 차를 숨겼다.
그는 손전등과 볼트 커터를 챙겼다. 철조망을 따라 걸었다. CCTV 사각지대를 찾았다. 그는 볼트 커터로 철조망을 잘랐다. 소리가 났다. 그는 멈춰 주변을 살폈다.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구멍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은 두 채였다. 1동과 2동. 그는 1동 뒤편으로 돌아갔다.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12번째 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정민규는 창문 아래로 다가갔다. 철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연화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정민규는 유리를 두드렸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왔다. 누구십니까? 정민규입니다. 외사과경위. 연화는 그를 기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왔습니까? 당신을 꺼내려고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꺼내봤자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민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이대로 여기 있을 겁니까?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정민규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접힌 서류였다. 그는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다. 연화가 받아 펼쳤다. 2019년 사망 처리 문서.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메모. 단둥 현장 확인자 없음. 유골 인수자 없음. 가족 통보 없음. 연화는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다. 이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요? 네. 2019년 문서를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죽었는지, 누가 당신을 죽은 걸로 만들었는지.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최석준이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도 그 위 사람들도. 그게 당신 잘못입니까? 연화는 정민규를 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왜 이러십니까? 저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당신은 같은 사람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고도 더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4건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연화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재조사를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원이 움직입니다. 외교부 문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해야 합니다. 제 이름으로. 맞습니다. 연화는 침묵했다. 정민규가 다시 말했다.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존재하게 됩니다. 리연화로.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단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제가 감사원에 제보할 겁니다. 그 전까지 버티십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규는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더 건넸다. 제 번호입니다. 위급하면 연락하십시오. 연화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정민규는 뒤로 물러났다. 일주일입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것을 봤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다시 펼쳤다. 2019년 문서. 자신의 죽음이 적힌 종이.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펜을 들었다. 백지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다. 리연화. 1989년생. 살아있음.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일주일. 그녀는 기다릴 수 있었다. 정민규는 감사원 민원실에 서류를 제출했다. 2019년 사망 처리 문서 4건의 차고 입국 사례, 안가 운영 내역. 그는 담당자에게 말했다. 외교부 영사 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사망 확인 절차가 생략됐고 이로 인해 생존자가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제보자 신원은? 익명 처리 부탁드립니다. 당사자 진술은? 확보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증을 내밀었다. 조사 착수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민규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화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보 완료. 일주일 버티십시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최석주는 상관에게 호출됐다. 감사원에서 연락 왔네. 무슨 내용입니까? 2019년 영사 업무 전수 조사. 사망 처리 문서 전부 재검토한다고. 최석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상관이 말을 이었다. 자네 결제건도 포함돼 있어. 리연화 건. 누가 제보했습니까? 모르지. 익명이래. 최석주는 창밖을 봤다. 하늘은 흐렸다. 리연화는 어떻게 합니까? 상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감사조사 나오기 전에 진술 확보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원 포기했다고. 거짓 진술을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야. 선택권을 주는 거지. 조용히 살 건지 아니면 전부 드러낼 건지. 최석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말하기로. 최석주는 안가로 향했다. 12호실 문을 열었다. 연화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석준이 말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보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누군가 했겠죠. 최석준은 의자를 끌어앉았다. 그는 연화를 마주봤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을 번복하십시오. 당신이 자발적으로 기록을 포기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럼 조용히 끝납니다. 저는요? 새 신원을 드립니다. 다른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리연화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2019년 문서가 전부 공개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은 걸로 처리됐는지, 누가 서명했는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최석주는 말문이 막혔다. 연화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저를 죽였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 책임은 져야죠. 나는 업무 지침을 따랐습니다. 지침이 잘못됐으면요? 최석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연화는 책상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녀가 쓴 글이었다. 리연화. 1989년생. 살아있음. 제가 누군지 증명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제 이름과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최석주는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연화가 말했다. 후회하십니까? 최석주는 멈췄다. 뭘요? 2019년 결정. 최석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매일 합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연화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최석주는 창밖을 봤다.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고. 제 잘못이라고.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다. 자네 경력은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최석준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건물을 봤다. 12호실 창문에 연하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다. 최석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연하도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한 달 후,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외교부 영사 업무부실 처리 14건 적발. 사망 확인 절차 미준수 9건. 담당자 징계 6명. 최석준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리연화의 신원은 복원됐다. 2019년 사망 처리는 취소됐다. 그녀는 다시 리연화가 됐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건강보험증이 나왔다. 은행 계좌가 개설됐다. 정민규는 연하를 안가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녀는 간단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차에 오르며 연하가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입니다. 임시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고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연하는 그것을 조용히 바라봤다. 경위님. 네. 감사합니다. 정민규는 미소 지었다. 제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6개월 후, 연화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리연화라고 적혀 있었다. 손님이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요. 연화는 커피를 내렸다. 손놀림은 능숙했다. 그녀는 컵에 커피를 따르고 손님에게 건넬 때 문이 열렸다. 정민규가 들어왔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와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경위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연화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 정민규는 카운터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덕분입니다. 최석준 팀장 소식 들으셨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 끝나고 복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만 보안팀은 아니고 일반 행정부서로 갔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잘못된 시스템이. 정민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시스템은 바뀌고 있습니다. 사망 확인 절차가 강화됐고 미분류 사례 전수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살아있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운터에 돈을 놓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잘 지내십시오. 리연화 씨. 연화는 미소 지었다. 네. 경위님도요. 정민규는 카페를 나갔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어서 오세요. 카페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연화는 그 빛 아래서 커피를 내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름표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리연화. 그녀는 이제 존재했다. 기록 속에, 시스템 속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그녀는 살아갈 것이다. 리연화로.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연화는 잠시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삶은 계속됐다. 그녀의 이름과 함께.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